네, 요즘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최근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덥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지금까지 1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폭염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정말 덥습니다. 지금 폭염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절정이라기보다는 네. 올 여름에 이 전체로 봤을 때 절정인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이 36도, 그래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또 한번 경신을 했고요. 수원이 35.6도, 그래서 주로 오늘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밖에 대전이 35.8도, 그리고 완산도 35.5도, 그래서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24일에 대구가 36도를 기록했는데 지금 최고 기온이 36.7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36.7도니까 앞으로도 아무래도 36, 7도 정도 되는 이 기온이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더위입니다. 지금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곳이 어딘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이 주의보라는 것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이고요. 경보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인데 지금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경보가 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이라든지 대전, 세종, 광주, 그리고 대구, 그 밖에 중부와 남부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일부 남부 지방이라든지 중부 곳곳에도 역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달 19일에 처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고, 남부 지방은 이제 20일부터 해서 내려졌는데요. 이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남부 지방은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주 넘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장맛비가 내려주면서 폭염이 한풀 꺾였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은 한 8일 정도 현재 폭염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한반도 전역에 지금 경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폭염의 강도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한반도 쪽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폭염의 강도가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중국 북부 쪽, 그리고 러시아 남부 쪽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한반도 서쪽에 해당하죠. 이들 지역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공기들이 상공으로 떠올라서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이제 중국발 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먼저 맞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 지역,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중국발 열파의 영향을 받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열대의 습하고 무더운 공기들이 또 한반도 남쪽에서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상공우 쪽으로 이 고기압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반대쪽인 서쪽 지역에서 또 온도가 뜨겁게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보면 한반도 북쪽에서 이 열파가 들어오고 동쪽에서 또 뜨거운 바람, 남쪽에서도 뜨거운 바람. 그래서 한반도가 완전히 이 뜨거운 바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북쪽에서 아무래도 건조한 공기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구름이 좀 많이 형성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햇볕이 내리쬐었을 때 구름이 없다 보니까 지면이 바로 가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반도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최근 폭염이 좀 극심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찜질방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런 원인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울 내에서도 사실 보면 도심에 가까울수록 더 더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열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은 기온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공식 관측이 오늘 36도였고 그 밖에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이 38도, 39도, 그래서 한 2, 3도 정도 차이는 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이 관측 기계들이 어디에 있나를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상에 관측 기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옥상에는 우리가 또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인공열도 좀 많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열섬 현상은 이제 도심과 그리고 그 밖에 외곽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외곽 지역은
아무래도 바람길이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구조물들이 좀 복잡하지 않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열기가 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건물들이 좀 복잡하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네. 바람이 불더라도 아무래도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열기가 좀 갇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밤에 우리가 산풍이 불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드린 대로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은 지형들로 인해서 시원한 바람들이 좀 열기를 잡을 수 있다면 도심 지역들은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열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도심 지역이 그밖에 외곽 지역보다 열대야가 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열섬 현상이다. 그래서 열대야가 좀 많이 지속되는 현상이 좀 열섬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열대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시간이 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덥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즘 뭐 낮밤 가리지 않고 굉장히 덥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습기와 연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체감 더위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건물 내에서 실내에서 좀 생활을 하시다가 네. 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더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같은 경우는 뭐 12시에서 한 4시 사이 정도의 최고로 오르고 이후에는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만 우리가 그 최고 기온에 올랐을 때는 실내에 머물다가 이제 최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때쯤에 우리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온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길에 좀 심한 더위를 느낄 수 있고 역시 또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집안의 공기 온도가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공기들이 우리가 좀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이런 거에서 좀 체감 더위를 더 심하게 느끼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더위병 환자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1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급증한 거라고 해서 참 걱정이 돼요, 앞으로가. 예,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엊그제까지 그러니까 8월 3일까지로 봤을 때 온열 질환자가 900명 이상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망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7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폭염이 지속이 되다가 경보로 상당히 극심해졌을 때 이런 7월 마지막 주에 온열 질환자가 26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네. 엊그제까지 이 8월달 초까지만 보더라도 140명 정도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최근에 거의 뭐 300명, 4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온열 질환자는 한 30% 정도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더위가 덜했던 2014년과 비교해서는 77% 정도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온열 질환자는 남성이 80% 정도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또 환자의 60%가량은 6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발생했고 또 하나의 네. 특징은 대부분이 온열 질환자가 낮에 발생을 합니다만 이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도 한 비율이 한 14% 정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열대야가 최근에 상당히 극심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면 뭐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괜히 더 짜증이 나고 굉장히 예민해진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날씨가 우리 심리에도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우리가 여름철에 불쾌지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불쾌지수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 산정하는 것 자체가 온도와 습도를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습도를 산정을 하게 되냐면요. 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몸에 열기가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짜증도 자주 느끼게 되겠고 아무래도 화를 좀 많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여름철 이 불쾌지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은 이 폭력 범죄 중에 30% 정도가 6월에서 8월 이 여름철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폭력 범죄가 많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 또 많은 해외 연구에서도 폭염이 강할수록 폭력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논문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더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역시 날씨가 또는 폭염이 인간의 심리 그리고 충동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는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는데 일요일이 입추라고 하잖아요. 네. 좀 언제쯤이면 좀 더위가 누그러질지 앞으로 전망 주말 날씨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일요일 정도까지 해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의 상당히 뜨거운 이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과 뭐 그밖에 대전이라든지 광주 그런 중부 남부 가릴 것 없이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며칠 더 이 폭염 경보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기온이 조금씩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33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경보가 해제되는 지역은 있을지 몰라도 폭염주의보는 다음 주 내내 계속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나기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도 경기 네. 남부라든지 충청 이런 지역들에 소나기가 좀 내릴 것이고 일요일에도 제주라든지 남부에 소나기가 좀 내릴 텐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수도권 바로 아래 지역들이죠. 그래서 수도권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열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열기들은 건조한 공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을 잘 만들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또 곳곳에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곳곳에서 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여전히 덥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좀 건강 관리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